출처 코인 ATM 레이더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비트코인 ATM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1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코인 ATM 레이더 데이터를 인용, 지난 3월 비트코인 ATM 수가 3,627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은 지난 2013년 10월 29일 최초로 출시된 이후 약 10년간 매달 설치 대수가 재고 대수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재고 대수가 설치 대수를 초월하더니 올 들어서는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4월 1일에 37개의 암호화폐 ATM 설치 수를 기록하면서 3개월 동안의 하락 추세를 깨뜨렸다. 현재 설치된 총 ATM 수는 33,727대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2%가량 상승하고 있다. 은행권 위기가 진정되고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4월 1일 오후 9시 29분 현재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78% 상승한 $1,82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4.80% 오른 가격이다. 시가총액은 약 2,20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18.6% 수준이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수익 상태의 ETH 주소 수가 약 6,410만 532개를 기록했다. 최근 11개월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는 이더리움은 시장을 선도하는 암호화폐로 자리 잡았으며 이더리움 2.0의 출시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더리움 2.0은 트랜잭션 시간 단축,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의 개선 사항을 제공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구축된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도 점점 더 많이 채택돼 중개자 없이 금융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개발자는 네트워크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마켓플레이스와 게임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더 많은 개발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채택함에 따라 이더리움이 계속 성장할 것이며 이는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비트코이니스트는 전했다. 앞서 이더리움 재단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국 시간 기준 4월 13일 07시 27분 35초경 39만 4,048번째 에폭에서 샤펠러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부분의 주요 코인과 토큰이 적자를 기록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7일 동안 약 22%가 상승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 때문에 XRP 가격이 급등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 로펌 카튼 무친 로젠만의 수석 변호사인 게리 드왈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XRP 랠리는 희망에 기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리플랩스가 승리한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의 전략 책임자인 마르쿠스 틸레는 세크가 이긴다면 다른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리플이 승소하면 미국 시장에서 리플의 합법성이 공고해지면서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크는 당시 리플이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발행사 리플랩스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이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그 결과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4월 1일 오후 5시 21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38% 하락한 $0.5065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3.27% 오른 가격이다.
XRP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약 40% 급등했고 한때 0.58달러까지 올랐다. 한편 리플의 경쟁자인 스텔라 가격도 리플 상승에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총 23위 XLM은 현재 0.2087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일주일 전보다 20.71% 높은 가격이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최근 며칠간 XRP의 가격 움직임은 리플 보유자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사인 XLM의 수익도 크게 개선했다. 실제 지난 월요일부터 스텔라 토큰은 20% 상승해 주요 저항선을 모두 돌파하고 수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XLM 가격은 토큰당 0.11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FTX 폭락 이전인 2022년 11월에 마지막으로 호가된 가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소유의 암호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암호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하고서 사체를 유기했고 C씨가 범행 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무직, B씨와 C씨는 각각 주류회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제안했고 B씨가 이를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A씨는 B씨가 약 3,600만 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하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이에서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상경에 범행 당일 오후 4시께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후에는 고속도로로 용인까지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공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실제 납치 후 하루 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구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구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코인 부분에 대해 추후 서울경찰청에서 전문 수사 인력을 지원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살인과 시신유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 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 공개 의뢰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 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피해자 시신은 체포 당일 오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홍보하기 위해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2,58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국 판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3월 31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도지코인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는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에 대한 악의가 없고 또는 때로는 바보 같은 트윗에 대한 공상과학 소설,
픽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이 같은 트윗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왜 위험한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시총 100억 달러의 자신이 보유한 코인에 대해 지지 또는 재밌는 사진을 트윗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도우즈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고의적으로 도지코인의 가격을 올린 뒤 폭락을 방치했다며 2,5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소송의 근거로 2021년 5월 머스크가 가상의 금융 전문가로 묘사하고 도지코인을 허슬라고 불렀던 MBC의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출연을 언급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머스크의 SNL 출연 몇 분 후 도우즈의 가격은 당시 최고가인 0.66달러에서 0.50달러까지 25% 이상 폭락했다. 출처 도지 디자이너 트위터 코인리더스 오리지널 밈암호화폐이자 시가총액 9위 암호화폐인 도지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일 오후 2시 41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49% 상승한 0.077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대장주 비트코인은 1.43% 오른 28,555달러를 기록 중이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1.14% 상승한 1,824달러에 거래 중이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던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31일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코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거래소에도 적용된다. 탁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페이코인을 상장했다.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세계 거래소에서 오는 4월 14일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오후 4시부터 각각 적용된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면 거래 지원 종료 이전 요청한 주문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출금은 지원된다. 업비트는 5월 14일까지, 빗썸은 5월 15일까지, 코인원은 4월 28일까지 각각 출금을 지원한다. 앞서 탁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실패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통보를 받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탁사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지금까지의 해외 결제 사업 성과,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 지원 결정은 탁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된다.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페이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코인 거래량 중 약 90%가 탁사 회원사에서 거래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권 불안 여파로 출렁인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 증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 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31일 전장 대비 0.97% 오른 2476.86으로 마감, 올해 들어 10.75% 상승률을 기록했다. 1분기에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7.46% 올랐고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등도 상승했다. 홍콩 항셈지수는 1월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지만 한국 시간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전히 작년 연말 대비 플러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증시 지표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주가지수는 지난해 4분기 12% 오른 데 이어 이번 분기에도 4% 상승했다. 이달에는 2.9% 올랐는데 3월을 상승으로 마감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올해 들어 30일까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78%,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5.50% 상승한 반면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포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고 이번 달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위기가 다소 진정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4차례 연속 0.75%포인트를 포함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던 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2월 0.25%포인트를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 긴장이 고조됐고 이달 중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무너지며 은행권 불안이 커진 와중에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 상태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5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동결 견해가 비슷한 상태다.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지난해 킹달러로 불릴 정도로 강세였던 미 달러화 가치는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엔화와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1분기 1.22% 하락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2.9% 오른 채 1분기를 마감했고 엔달러 환율도 1.51% 상승했다. 이번 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제기됐던 가상화폐 업계 겨울 우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분기 약 70% 올라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 유럽은행권의 불안으로 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달러 대체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금값은 이번 분기 8.34% 오른 반면 경기 침체 우려 속의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이번 분기 7.85% 떨어진 상태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분기 말을 맞아 연기금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으로 인해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더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나스닥 지수는 1분기에만 16% 이상 올라 2020년 이후 분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15.12포인트 오른 33,274.15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48포인트 상승한 4,109.31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08.44포인트 오른 12,221.91로 장을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3월 한 달간 1.9%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5%, 6.7% 상승했다. 1분기 동안 다우는 0.4% 오르는 데 그쳤으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7.0%, 16.8% 올랐다. 나스닥 지수의 분기 상승률은 2020년 6월 이후 최대를 경신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을 주시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둔화하면서 안도 랠리가 유지됐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1월 수치인 4.7% 상승보다 둔화한 것이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시장 예상치인 0.4% 상승과 전월의 0.5% 상승보다 둔화했다. 헤드라인 2월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올라 전월의 5.3%보다 낮아졌고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전월의 0.6%에서 하락했다. 2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쳐 미국의 소비는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은행들이 연준을 통해 빌려간 긴급 대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점은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일에서 29일 동안 연준의 재할인 장구 대출은 882억 달러,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은 644억 달러로 집계됐다. 총액은 1,526억 달러로 일주일 전에 1,640억 달러보다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 추가 인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신용조건 강화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물가 안정 없이 지속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이 2%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속도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시장에서는 최소 2차례가량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2.0으로 확정돼 예비치인 63.4를 밑돌았다. 전월 수치인 6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3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43.8을 기록해 7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다. 최근 지표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는 둔화하고 경기는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통신과 임의소비재, 부동산 관련주가 2% 이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다.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의 주가는 증자 소식에 14% 이상 하락했다. 버진 갤럭틱의 자매 회사인 위성 발사 전문 기업 버진 오빗의 주가는 회사가 자금 조달의 실패에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35% 이상 폭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연준의 숨통을 트워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은행 위기가 잘 통제됐다는 점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포케 캐피털 파트너스의 김 코히 포레스트 창립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날 지표는 연준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며 PCE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LPL 파이낸셜의 틴시 크로스비는 CNBC의 최근의 랠리는 시장의 신뢰 위기를 가져온 문제들이 아주 잘 억제될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을 확인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성장의 중요한 선도주자로 여겨지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한 성과를 냈다며 이 또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52.2%,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47.8%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32포인트 하락한 18.70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가 랠리함에 따라 비트코인도 2%가량 상승, 28,00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은 1일 오전 8시 51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69% 상승한 28,4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은행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월에만 약 22% 급등했다.